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예멘 얘기 아주 신선했어요. 아주 갓단 그 카트 입처럼 신선했었던 얘기인데 거기 예멘이 우리나라 남한 북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그거 중심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이제 어느 나라든 이제 출장 가기 전에 내 습관이야. 출장이나 이제 또 놀러도 갈 수도 있지. 네. 그냥 그 나라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들이 가끔 있어. 네. 월드뱅크나 네, 네. 또는 이코노미스트지를 만드는 EIC, EIU인가 하여튼 뭐 그 연구소나 이런 데들에서 이제 발간하는 것들이 있거든. 네. 그럼 그거를 PDF를 다운을 받아. 어떤 건 유료고 어떤 건 무료입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당연히 무료인 걸 다운 받지. 그러면서 아니면 ODA 사업하는 연구소들이나 이런 데가 있어. 뭐 내 전 직장인 KDI도 ODA 사업을 하고 네네. 나도 한두 번 했었었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그런 데서 이제 그 국가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 네. 그러면 가기 전에 그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행기 안에서 그걸 읽고 가면 여행이 훨씬 재밌어져요. 그렇죠. 네. 알지? 감오지? 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아는 만큼 왜 보통 그냥 그 일하러 가지 않더라도 그 비행기에서 그 나라 뭐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간단한 인사말이라는 거 같은 것도 좀 외워가고 하면 훨씬 또 여행 풍부해지잖아요. 맞아. 물론 영화도 중간에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꼭 그렇게 해보세요. 훨씬 재밌는데 그래서 예멘 또 갈 때 예멘의 역사와 뭐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이제 담겨져 있는 거를 이제 다운을 받았어. 네. 예멘은 분석을 해놓은 게 월드뱅크 거 하나가 있었고 네. 이것도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멘은 우리랑 한때는 유전 개발도 같이 했었던 만큼 뭔가 돈독하려고 했는데 네. 어려워졌다고 얘기했잖아. 네네. 그러다 보니 간간이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멘에서는 지금 당장 뭐 할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예멘 대사관을 빼버려. 우리 대표적으로 IMF 외환위기 때나 이럴 네. 때. 그리고 그냥 주 사우디 대사가 예멘 대사를 겸하는 거야. 그만큼 지금은 뭔가 이렇게 우리랑 이렇게 타이트하게 엮인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료도 찾기가 어려운데 통상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니면 그 나라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 네. 대사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개황이라고 써 있어요. 개황. 그래서 예를 들어 헝가리 개황, 아니면 예멘 개황, 사우디 개황 해서 그 PDF를 다운받으면 그래도 한 50페이지 이상 됩니다. 그걸 다운받으면 이 나라가 이런 나라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현황이라고 보면 그렇지. 되겠네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한다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가이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렵게 예전에 예멘 대사관이 있었을 때 만들어 놓은 자료, 그 다음에 또 월드뱅크에서 분석한 자료, 그리고 논문들 중에서 공짜로 되어 있는 거 몇 개를 다운을 받았어요. 예멘은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근데 난 진짜 예멘이 분단 국가 예멘에 대해서 분석했던 자료들 몇 개 읽어보고 네. 완전 한국과 데칼코마니구나. 이런 걸 느껴. 쭉 내가 연도까지 정확히 하느니라고 네. 좀 적어왔어. 네. 예멘은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이 결국 패하고 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굴곡진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네. 1차 세계대전에 패한 오스만이 결국 예멘 지역을 원래 점거를 하고 있었는데 예멘의 어떤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냐면 북쪽을 주로 점거하고 있었어. 북쪽. 예멘도 여러 부족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 중에서 북쪽 예멘 지역은 오스만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오스만이 패배하고 나니까 야 예멘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너 건사는 못하겠다. 너 그냥 독립해. 해서 그때 북예멘 아랍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야. 북쪽만. 북쪽만. 네. 그런데 여기서도 딱 느낌이 나오지만 북쪽은 뭔가 공화국 뭐 이런 느낌이 오지. 네. 그런데 처음부터 공화국 체제로 간 건 아니었어. 북예멘은 사실상 봉건적인 성격의 족장들 체제가 굉장히 공고했던 지역이거든. 네. 왜냐면 오스만이 무슨 스타일이야? 오스만은 이제 중앙 집권. 맞아. 중앙 집권에 어떻게 보면 왕실이 있어서 통치하는 제국이었단 말이야. 바로 그 결을 지향하겠지. 토우궁이나 제후궁이나 자기 식민지에게 니들도 왕을 정해. 뭐 족장들이 그렇게 왕이야?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북예멘 지역은 사실 봉건적인 체제의 족장 문화가 많았는데 오스만이 갑자기 공화국 해라, 우리 이제 간다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아, 안 되죠. 그래서 북예멘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지. 마치 우리 남한의 해방 후의 혼란. 나름대로 외놈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네. 봉건적인 마인드 속에서 대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체제는 그러면 자유진영으로 가야 되는지 네. 공산진영으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혼란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때부터 그 혼란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남예멘 지역은 이게 좀 특이해. 남예멘 지역을 주로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영국이야. 네. 그런데 또 영국이 들어가네요. 이게 항상 20세기에 뭐 잘못한 거 하면 다 영국 따지면 돼. 네. 근데 남예멘은 영국의 통치를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많아? 영국의 정치 체제를 좀 닮아 있을 거예요. 그지? 네.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네. 급진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해. 그 이유가 나는 이렇게 개쎄. 영국의 제국주의에 너무 빨대 꽂혀서 살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른 걸 지향해보자. 저 영미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 말고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자. 이걸 선택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고개를 드는 지역은 다 엄청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맞아. 네. 그런데 그 옆에 또 이집트에서도 사회주의가 좀 창궐 하고 있었던 저기 큰 의미 있는 정치 체제가 있었고 네. 아마 그런 영향도 받았을 거고 그러면 이때를 딱 보면 우리 그 해방 직후에 네. 딱 우리 한국과 북한 생각나지 않아? 비슷하네요. 네. 그 당시 상황이 어땠어 우리? 우리 뭐 해방되고 나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들어왔잖아요. 일본군 무장 해제를 빌미로 해서 서로 들어왔는데 서로 다른 이제 뭐 이념과 사상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전쟁도 일어났고요. 그렇지. 결국 우리도 어떤 형태로 국가의 정치 체제를 만들 것이냐를 논의하지 못해서 분단이 된 거잖아. 역시 예멘도 똑같아. 먼저 처음에는 북예멘이 인구와 경제력이 우월하거든. 그래서 남예멘이 북예멘으로 편입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 처음에는. 야, 우리가 가진 것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다수결로 정하든 뭘로 하든 우리 쪽 아니냐? 들어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남예멘은 북예멘의 그 봉건적인 의식 그리고 약간 자본주의화 돼가고 있는 왜냐하면 봉건 사회 그리고 지주계층은 사유재산 그리고 그렇죠. 시장 원리 인센티브 뭐 계급 그렇지 네. 이런 거를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또 사회주의는 또 그런 거 들으면 또 경기 일으키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두 진영은 북과 남이 딱 적대적으로 갈라서게 된 거야. 서로에 대한 체제를 강요할 뿐이지 뭔가 뭐 타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970년대 초부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양측이 상대 세력을 무력으로 전복시켜야 된다 하면서 무력 투쟁을 이때부터 시작해. 먼저 북예멘, 돈 많은 북예멘이 자국 내의 남예멘 반체제를 반체제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남예멘 내에 있는 북예멘 성향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지원해주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남예멘 쪽에 북예멘 성향과 동조하는 사람들을 계속 부추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남예멘이 이거 뭐야? 해서 선제 공격을 해. 이게 1차 남북 전쟁이야. 그래서 1개월 동안 정말 수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다음 어떻게 됐느냐? 쿠웨이트를 비롯해서 이런 여타 국가들이 중재를 서줘. 야, 니들 이렇게 싸우지 마. 해서 양쪽에 있는 대통령이 실제 국경선에서 만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남북에 있는 모든 예멘 대통령이 만나서 카이로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 이걸 통해서 뭔가 앞으로 국경 근처에서 악화되는 것을 막아보자 했는데 불과 한 5년 지났나? 1978년이네. 6년 지났네. 6년 지난 상황에 북예멘에 가슈미 대통령이
암살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저지른 일이 자명하다. 근데 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했다 했지만 그걸 또 누가 믿겠어. 그래서 상황이 이제 열악해진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결국 1979년에 2차 전쟁이 발발해요. 2차 전쟁은 대통령까지 죽었다 보니까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을 하지. 그렇게 해서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었던 찰나에 주변의 아랍 연맹 국가들의 주선으로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 조약을 체결해. 그러면서 이렇게 양국 관계를 좀 개선해 보도록 한 그 찰나에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기는데 양 국가의 국경 있잖아. 그 국경에서 유전이 발견되는 거야. 애매하네요. 원래 북쪽과 남쪽 그 예멘 지역에도 석유가 있는 게 확인됐거든.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가 딱 국경지대에 있는 데서 확인이 된 거야. 하필 또 국경이네요. 우리로 따지면 JSA. JSA 뭐 DMZ 있는 데서 유전 발견된 거네요. 맞아. 그러니 이 유전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잖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남과 북의 예멘이 이제 본격적 대화의 장으로 들어간 거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이익이 필요한 거지. 야, 거기 금만큼 비싼 게 있잖아. 너랑 나는 이렇게 계속 치고받는 게 둘 다 손해인 것 같다.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화가 들어갔어. 난 이거 보고 우리 남북 통일되려면 감 오지? DMZ에서 석유가 발견돼야 된다. 아니면 공동 개발하자. DMZ에서 우라늄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엄청난 금이라든가 아니면 히토류라든가 이런 정도가 개발되면 야, 이게 통일이 빨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요거 읽다가 알게 됐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남예멘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왜? 남예멘은 사회주의 진영을 지향했기 때문에 누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겠어? 소련? 맞아. 소련의 지원을 자꾸 받았는데 소련이 드디어 슬슬 80년대 들어서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잖아. 그래서 소련의 지원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는 이 소련으로부터 도움도 못 받으니 그것이 어디로 이어졌다? 남예멘의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후유증이 생겼는데 북예멘은 살레 대통령이라는 나름대로 북예멘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감 그리고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들 때문에 좀 자리가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양쪽 진영이 또 극명하게 경제적 성적표가 어긋나지니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국정지대 그거 있는 그 개발을 같이 하는데 사이즈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위에는 북예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반 뛰어가? 이 소리가 나올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포지션 자체가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둘 다 남북인데 우리나라 포지션이 이제 북예멘이고 북한 포지션이 남예멘이 되는 거네요. 맞아. 지금까지 스토리만 봐도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지 않아? 그렇죠. 이제 포지션만 이게 남북이 바뀐 거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양쪽이 합의한 게 있으니까 북예멘도 거기서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이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남예멘이 동의를 안 해주잖아. 너 이런 식으로 뭐 네가 더 하는 것처럼 해서 더 가져간다는데 난 동의 안 해. 이렇게 된다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어? 유전이 있는데 개발을 못 하는 거야. 거의 지금 우리나라 일본 7광구처럼 되는 건가요? 그 딱 보니까 북예민도 야, 저놈한테 내가 다 퍼주기 싫어서 나도 안 해 했는데 본인도 그 과정에 결국 극심한 경제난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남예멘은 원래 어려웠고 북예멘은 좀 괜찮았는데 그거 뻔히 개발하면서 그걸로 돈 충당하면서 할 걸 뭘 해놨을 텐데 개발이 안 되니까 같이 어려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없다 해서 야, 우리 그냥 통일하자. 이때부터 다시 통일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1990년 5월 22일 날 남북 예멘이 통일을 선언했는데 그리고 선통일 후 통합을 하자. 일단 워낙 급하게 즉 해야 될 게 있으니 통일해서 같이 하고
통합이라는 건 통일보다 더 어려운 거잖아. 네, 그렇죠. 그 통합은 서서히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남예멘, 북예멘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종파가 있을 거고 부족이 있을 거고 정치 진영으로서도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 생각이 다 다른 게 조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양측의 그 갈등이 통일한 지 근 5년 지난 뒤인 1994년도에 폭발하게 됐고, 1994년도부터 1994년도에 90일 동안 무력 충돌이 계속 일어났어. 아, 그 세력들 간에. 그래서 결국 북예멘이 먼저 아덴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야. 네. 아덴. 아덴을 장악하고 내전 끝 하고 종로를 한 거야.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후티 반군이야. 네. 얘네는 종파도 시아파로 기존의 다른 사람들하고 결이 다르고, 네. 그리고 이런 거 통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는 존중해주는 내용이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지역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릴라전 반군 같은 행위를 한다고 했었을 때 누가 이거를 딱 컨트롤해서 딱 바로 억제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 후티 반군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난 이 판 절대 동의 안 해. 아, 이건 통일이 아니다. 이렇게 맞아. 인정을 못하는 세력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른 정치 노선을 가겠다. 이렇게 돼버린 게 지금까지의 행보야. 아, 그래서 후티 반군이 있구나. 아까 그 얘기를 또 빠뜨렸구나. 이게 또 중요한데, 남예멘은 원래 UAE가 될 뻔했어. 남예멘. 근데 지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되게 웃겨. 우리 그 지도를 잘 보면 네. 진짜 확대해서 봐야 돼. 네. 그러면 이 중동 지역의 지도는 되게 독특해. 특히 아랍에미리트 근처는. 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아랍에미리트는 몇 개 부족을 모아서 니들 한 국가에 하고 지정을 해준 거야. 네, 그렇죠. 누가? 영국이. 그런데 이때 남예멘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대요. 맞아요. 영국이 남예멘은 따로 국가 만들어주기가, 노골적으로 표현할게, 네. 귀찮은 거야. 야, 남예멘, 너도 내가 지금 UAE 같은 거 뭐 하나 하거든. 네. 부족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한 국가 만드는 건데 너 들어와. 그랬었어. 근데 좀 너무 떨어져 있는데. 자, 그런데 내가 지도를 자세히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예. 자,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있지. 네. 저기 있구나. 네. 그 옆에 오만이라는 나라가 네, 있잖아. 오만이 있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안에, 나라 안에 오만이 있어. 네. 확대를 많이 해야지. 확대를 많이 해야 돼. 네, 맞아요.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오만 땅 안에 다시 아랍에미리트가 또 있어. 네. 섬처럼. 그리고 저 위로 호르무즈 해협 제 끝으로 올라가면 저긴 다시 또 오만 땅이야. 그러니 너 아까 예멘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영국인들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참 같은 나라가 됐어도 좀 힘들 뻔했어요. 힘들고 네. 저걸 저런 식으로 국경을 만들어 버리면 네. 싸움이 안 나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이 얼마나 이 황당무계한 정책들을 해서 영구적인 어떤 불씨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불행의 씨앗을 있는데, 심어놓고 갔죠. 이거. 예멘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 중에 또 하나야. 남쪽은 영국이 휘젓고 다녀서 영국세계 탈피하기 위한 사회주의를 생각했다가 또 일부 사람들은 그때 UAE로 들어갈 걸 하는 그런 흔적을 계속 남겨줘서 아쉬움을 남기게 만들고,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 일부 부족은 저희들만이라도 UAE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북쪽은 오스만의 영향을 받았던 그 봉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 지키겠다고 시장경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진영을 선택했고, 이러다 보니까 예멘이 정말 아사리판인 나라야. 그러네요. 그럼 이런 예멘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다음 시간에.